한국가스기술공사 필기시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언제 치러지나요, 쌤?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6월 26일 토요일에 실시가 되고요.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과목이 평가 과목으로 선정되었는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신입 분야의 지원 직무별 평가 과목은 크게 일단 파트별로 직무적성 검사 그리고 NCS 직업기초능력검사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직무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 50문항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직급과 직무별로 조금씩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먼저 6급 1 직급의 사무직무의 경우에는 기록관리학 개론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그리고 6급 2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공계 파트, 기계 일반, 전기, 토목, 건축, 화공 등등 이쪽 기술 분야에서는 직무 분야별 산업기사, 조금은 그래도 기사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산업기사의 전공학술 과목 수준, 그러니까 우리 그 기사 시험 볼 때 산업기사 시험 그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 파트는 특별하게 또 전자와 계측 제어 과목까지 들어간다라는 걸 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영업 파트는 기술 영업 기사 기술 영업 자격증이라는 게 별도로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시사상식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이 또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 IT, 산업, 환경, 그러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상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7급 정비 직무는 이제 기능사 수준이에요. 우리가 산업기사 쪽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시험이 기능사 시험인데, 다시 말하면 6급 2 수준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전기 파트는 전자와 계측 제어 과목이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별정직의 사무보조는 회계나 세무 기초지식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산회계나 세무회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쪽 분야를 준비하는 분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이렇게 6급 1, 6급 2, 7급 별정직을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50문항의 난이도 배분은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가 20%, 그러니까 10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 수준이 50%, 25문제로 가장 많고, 하, 그리고 가장 쉬운 난이도가 30%, 15문제가 나온다는 것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공통 직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서 6급 2 기술 영업에서 봤었던 시사상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상식상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중 혹은 하 난이도가 고루 출제된다는 걸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NCS 직업기초능력검사는 마찬가지로 5개 영역에서 50문항, 1개 영역당 10문항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5개의 그 과목은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 의사소통력에 빠져 있어요. 원래 이때까지 계속 빠져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 과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이제 실제로 객관식 문제들이고, 추가적으로 인성검사 마찬가지로 객관식이겠지만 치러지는데, 보통 인성검사야 아시다시피 적격 부적격 심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고 우리 적성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살펴볼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문제들은 더빅스터디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 파트의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문형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밑줄 친 기억에서 나타난 논리적 오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지문. 땡땡 연구기관의 NCS 학습 모듈 지원센터 소속 A 연구원은 금일 6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구보고서를 시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직원평가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연구보고서 제출 시간을 꼭 엄수해달라는 안내를 기획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건이라고 하는데요. A 연구원은 금일 5시 30분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료를 취합해 기획팀 평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계획했지만 컴퓨터의 고장으로 마감 시간인 6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A 연구원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해결하려다가 결국 밤 10시가 돼서야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일을 본 기획팀 평가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 A 연구원은 NCS 학습 모듈 지원센터의 대표 인재인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는 연구보고서는 모두 엉망진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A 연구원에 대한 평가, 이 발언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보기 1번 권위에 의존한 논증, 2번 인신공격에 의존한 논증, 3번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4번
연역법의 오류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 연구원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마치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부서원들까지 다 못할 거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때는 어떤 지금 오류가 적용됐는지 아마 다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헷갈려요. 두 가지가 아마 헷갈릴 겁니다. 두 가지가 헷갈릴 네. 건데 그래도 답을 고르셨나요? 이 중에서? 저는 1번 골랐어요. 1번. 저는 4번. 맞습니다. 제가 헷갈릴 거라고 말한 네. 두 가지가 바로 1번과 4번인데요. 네. 정답은 이번에는 권위에 의한 논증. 어? 이전원 중 1번이 맞습니다. 제가 사실 4번을 했다가 1번으로 고쳤거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1번과 네. 4번을.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연역법이 뭐더라라고 헷갈리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역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명제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화된 이제 우리 논리를 도출하는 건데 사실 이게 답이 되려면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귀납법. 특정한 하나의 사실을 보고 저것이 일반 사실인 것 마냥 우리가 간주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수에 봤을 때 검은색 백조가 한 마리 있는 걸 보고 백조는 모두 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지금도 A 연구원 하나의 사례를 보고 이 부서는 엉망진창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귀납법에 오르면 맞는데 이게 연역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권위에 의존한 논증. 정말 대표,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수할 정도면,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실수할 정도면 이 부서는 엉망진창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1번이 지금 사례에서는 가장 적합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3번은 뭐예요? 허수아비 공격은 뭔지. 허수아비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오류는 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A를 두고 B, C를 자꾸 반박을 하다 보면서 그러니까 A도 거짓이야 라고 반박하는 환상을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허수아비가 여기서 환상으로 치환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핵심을 공략하지 않고 주변을 건드리는 오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신공격은 다 아실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꼭 맞춰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요? 두 번째 문제는 수리 능력입니다. 네. 근데 바로 제 생각에는 한 10초 내로 풀어야 되는 수리 능력 문제입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제 2번. 아래 수식을 계산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입니다. 지금 수식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마이너스 1에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승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3승 그리고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4승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5승까지 더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1, 0, 마이너스 1, 6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수식인데 답은 10초 만에 골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풀었어요? 저는 그냥 대입했어요. 어차피 대입을. 하나씩 증가를 하니까 1, 2, 3, 4, 5 대입하면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0. 저도 맞아요. 저 대입을 했고 사실 이게 뭐 상관없이 6개더라고요. 짝수니까 다 없어져서 0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2번. 굉장히 쉬운 수리 파트였죠.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여기 점점점점 가서 몇 100개, 200개 가면은 대입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제시되어 있는 것이 6개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n에 1만 넣어봐도 홀수, 짝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두 개 단위로 계속 0으로 끊어지는구나. 짝수 6개네. 그럼 0으로 끊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2번 0을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10초, 저는 5초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단축 스킬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5초 만에 풀었고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제는 자원관리 능력인데 요즘에 자원관리 능력이 모듈형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요.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도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만나볼 건데요. 먼저 모듈형과 관련된 문제, 자원관리 능력 중에서도 모듈형,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보시면 다음은 물품의 효과적인 보관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사용품과 보관품은 반드시 구분하여 보관한다. 2번, 구두기 물품을 분할 보관할 때는 보관 장소의 크기를 우선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3번, 유사한 물품은 가능한 서로 인접한 장소에 보관한다. 4번, 물품 보관은 물품의 형상이나 소재에도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자, 요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음.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비슷한 유형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좀 접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쌤은 정리정돈 잘하세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좀 하려고 평상시에도 정말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 사실 평소에 정리정돈 좀 잘해야 이런 문제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하는데 네, 저는 큰일 났네요. 네, 저도 잘 저희- 못하긴 하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봤어요. 직관적으로 풀었을 때 이제 2번을 선택했는데, 네, 장소의 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물품의 크기나 이제 물품을 좀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저도 풀었어요? 비슷하게 생각을 어. 했는데 1번, 3번, 4번은 다들 약간 물품을 조금 더 중시한 느낌이랄까요? 저도 그래서 2번 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쾌조로 잘 달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은 2번이 맞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걸 고르라고 하면 보관 장소의 크기를 우선 기준으로 한다가 틀렸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분할 보관할 때에는 뭐 예를 들면 물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할한 다음에 먼저 사용할 것을 문 가까이에 둔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관 장소의 크기는 분할 보관할 때는 조금 우리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물품 보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또 이제 모듈형이라고 출제되면 뭐 그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금전적인 내용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좀 그런 모듈형 이론 지식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책을 한 번씩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형, 자원 관리 능력의 모듈형을 풀어봤고요. 다음은 계산형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원 관리 능력인데 수리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거 수리 능력인데 근데 요즘에는 자원 관리 파트로 출제되는 유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 수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계산형 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가로가 25m, 세로가 18m, 깊이가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저수지에 3,600kL의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킬로리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물의 깊이를 2m 낮추기 위해서는 물을 몇 리터 퍼내야 되는가? 자, 제가 단위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기 1번 900리터, 2번 9,000리터, 3번 9만 리터, 4번 90만 리터. 자, 단위에 집중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자원관리 능력 계산형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사실 단위를 생각 못했어요. 저도 아, 그래요? 함정에 그대로 그러면 바로 빠졌네요. 함정 보기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1번 딱 했거든요. 그대로 저도 걸려서 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1번을 많이 걸리네. 체크하셔서 틀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두 분께서 이미 이제 캐치를 하셨다시피 정답은 4번 90만 리터. 이 문제는 이제 수리와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수리처럼 제가 계산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풀이 해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야 될 건 킬로리터와 리터에 당연히 치환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1킬로리터는 1000리터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강조를 하면서 읽어드렸고요. 네. 보시면 지금 저수지에 1m만큼 예를 들어서 물을 채우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가 킬로리터로 이야기를 해보면 부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부피 아마 아실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네. 그걸 적용을 해서 가로 25m, 세로 18m라고 문제에 제시되었잖아요. 1m를 채운다고 하면 부피를 계산을 했을 때 450kL가 필요하구나. 그럼 450kL면 이건 물어보지 않았지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3,600kL가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1m 450kL로 나누면 8m가 채워져 있겠네.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져와 본 거고요. 8m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2m를 낮추기 위한 거니까 말 그대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900kL가 나와요. 숫자로는 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보기에도 정말 함정으로 잘 빠지게끔 1번에 9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단위에 제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900kL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3,600kL고 채워져 있었고 450kL가 1m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00kL는 다시 리터로 치환하면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그러면 90만 리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문제를 과거에 풀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1번을 찍었대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게 빠르게 풀고 시간을 단축해서 네.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뭐 지문형 문제 아니면 논리 게임 그런 데다 가져가야 되는데 딱 900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싸 하고 그렇죠.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제 함정에 빠져서 정말 우리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리게 되는 정말 아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단위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곧 있으면 2주 후에 볼 거지 않습니까? 네. 단위에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킬로리터랑 리터가 보기와 문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으니 요거를 다시 한번 발판 삼아서 꼭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단위 때문에 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쌤, 제가 궁금한 게 앞서서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 문제 난이도는 하 정도 될까요? 요 정도는 네. 하까지는 아니고 중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하 정도 되려면 이런 함정이 없습니다. 그쵸. 그냥 킬로리터고 보기도 킬로리터예요. 근데 킬로리터고 한 번 꼬아서 리터로 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좀 더 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정도는 중일 거고요. 이제 상으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활용한 지금 몇 미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넣었다가 다시 얼마큼을 뺐다. 혹은 비가 와서 얼만큼이 지금 뭐 측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꼬아지게 되면 이제 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계산의 이 단위 정도만 달라진 것은 중 정도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듈형과 계산형 하나씩 딱 풀어봤는데 자원관리 능력 관련해서는 한 몇 %비율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실제 시험에서는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네. 요즘 트렌드는 제 개인적 예전에는 이런 계산형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된 것으로 제 체감상 그랬었지만 요즘에는 모듈형 이론 지식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었어요. NCS 직업기초 능력이 2015년 말부터 좀 개발이 되어서 2017년도에 조금 자리를 잡고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 그래서 발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얼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좀 체감 저도 시험을 보러 간혹 다니는데 네. 한 4대6 정도로 아니면 5대5 정도로 모듈형과 계산 영역이 좀 균등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영역들은 한 문제씩 풀어보는데 자원관리 능력은 모듈형과 계산형을 조금 두 문제를 가져왔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니까 기술 능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 해결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술 능력인데요. 이 기술 능력은 모듈형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 능력도 앞선 자원관리 능력처럼 무엇인가 규칙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적성이라고 하면 그 언어 추리나 수리 추리 문제들 있잖아요. 뭐 G사트에 나오는 추리 문제 그런 류가 기술 능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가져온 문제가 모듈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5번입니다. 아래 대화를 보고 판단했을 때 A 대리가 보고할 교육 훈련 방식 다시 말하면 기술 교육 훈련 방식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A 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읽어볼까요? 그럼 A 대리와 B 대리를 역할을 분담하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A 네. 읽을게요. 와, 요즘 신입사원들 교육하는 일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인터넷 강의는 능률도 안 오르는 것 같고 말이야. 그럼 옆 회사의 방법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 그게 뭔데? 배치받는 부서의 선배에게 직접 교육을 받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옆 회사는 일의 능률도 오르고 전문성도 강화되고 심지어 부서 적응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됐다던데? 좋은 방법인 것 같네. 부장님께 보고 드려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정말로 이제 회사에서 있을 법한 아주 사이좋은 두 사이 좋네요, 오늘은. 사이좋은 대리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보기는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러닝, OJT, 전문연수원, 상급학교 진학. 자, 읽으시면서 혹시 답은 체크하셨나요? 저는 2번 했습니다. 2번. 일단 1번, 3번, 4번은 아닌 것 같고 2번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찍었어요. 저도 이제 그 마지막 두 번째 비대리가 부서의 선배에게 직접 교육을 받는 그 방법이 뭔지를 묻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그 회사 다니는 친구가 나 OJT 받았어 이렇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두 분 다 2번으로. 네. 정말 또 잘 풀어주셨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기억은 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번, 3번, 4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 2번이라고 같아서. 해주셨는데 2번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OJT, On the Job Training. 일을 하면서 그 일터의 상사에 선배님께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배우니까 조금 더 현장감이 높고요. 전문성이 높은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기술 능력에서 이렇게 모듈형으로 나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OJT가 답이 될 확률이 한 6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고 그러니까 아는데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한 아직 취업 준비생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단어 그리고 만약에 다른 보기들 중에 헷갈리는 내용이 또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또 그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OJT는 온 더 잡 트레이닝, 일터에서 선배에게 일을 배우는 것이라고 네.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약자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쌤도 사실 회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OJT를 받았거나 아니면 후배에게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좀 소개해주면 독특한 경험 없으세요? 진짜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난감했다거나? 기억에 남는 건 네.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서 제가 OJT를 받을 때 네. OJT 선배님이랑 밥을 먹고 찍어서 인증샷을 올려야 되는 그런 오.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진을 위해서 근처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어떤 거 안 빨리 시켜라 우리 찍고 가야 되니까 그런 급박했던 밥 먹는 그 사진 찍는 게 그런 순간이 기억에 남고요. 근데 확실히 OJT를 하면 그냥 책으로 배우고 그냥 뭐 인터넷 강의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 일을 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좀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우는 데 있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입사 후에 OJT를 하시게 될 건데 이 기회를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막내 그리고 이쁨 받는 사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단어를 안 쓸 뿐이지 그러네요. OJT를 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잘 집중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의 조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기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직 환경 말씀드릴게요. 출시한 제품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을 위한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좋은데요. 우리 부서는 총 7명이고요. 근데 회의 중에 자꾸 타인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의사표현을 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직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조직이에요. 이때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기법 1번 브레인스토밍, 2번 브레인 라이팅, 3번 델파이 기법, 4번 마인드맵 기법 중에 지금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기법을 한 가지 고르면 무엇이 될지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는 단어가 1번 브레인스토밍이랑 4번 마인드맵 기법인데 이거는 좀 개인이 혼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싶어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3번은 모르고 2번은 브레인 라이팅이라길래 그냥 단어가 머리에 있는 걸 적어본다 느낌이어서 2번. 저도 이제 2번을 찍었는데 찍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마지막에 구두로 의사표현을 할 때 눈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두로 말로 안 하고 그럼 적어야 되나? 라고 해서 라이팅이 있는 브레인 라이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좀 더 풀이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영어를 다 적어 두었는데 만약에 영어가 없으면 정말 헷갈리셨을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 라이팅이 다른 라이팅으로 이해가 될 수도 그럴 수 있죠, 있겠더라고요. 뭐. 네. 근데 정답은 2번이 일단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여기 보이시는 라이팅 적다. 근데 이게 그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은 익숙합니다. 네. 뭔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혼자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될 때는 이런 조직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보통 쓰이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 이 두 가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꾸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해. 같이 이야기를 하는,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야, 그게 아니고 들어봐봐 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눈치 보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적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적느냐? 어떤 안건에 대해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그 아이디어를 적으라고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준 종이를 다시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스토밍에서 조금 더 적는 형태로 발전된 게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두 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복수의 전문가 집단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디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 3명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해결 방안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물어보는 거죠.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개선된 안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3명에게 피드백을 받는 내용을 다시 취합해서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다시 또 3명에게 물어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네. 델파이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고 마인드맵은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해보셨을 거예요. 그 나무 생각하시면 마인드맵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정의를 오늘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좀 알고 가시면 아마 조직이해 능력에서 이 문제 종종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답을 딱 의미를 알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도 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나요?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꼭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이 기업이 어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계속 혼자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동료인 건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런 브레인스토밍 저희는 서로 말을 안 끊기 때문에 네. 브레인 라이팅까지는 가지 않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쌤만의 생각 아니죠? 진짜 안 끊는 거 맞죠? 내일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험이 26일이에요. 그래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우리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 좀 해주시죠. 방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런 이론적인 지식들, 개론서, 원론서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2주 안에 무엇인가 큰 폭의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2주 만에 50점이 80점으로 올라가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리지 않게끔 아까 제가 일부러 단위 문제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함정이 문제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 꼼꼼하게 읽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혹은 개수 이런 거 정확하게 물어보는 내용에 맞게끔 답을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남은 2주 정도 좀 우리가 체득화하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